세상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바로 이 척박한 땅 레바논의 난민 캠프에서 인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학교는커녕 미래조차 꿈꿀 수 없던 소녀 라샤가 낯선 언어 속에서 자유를 찾아낸 겁니다. 이토록 작은 글자들이 어떻게 한 소녀의, 나아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변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중동지역 교육 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레바논 국경 근처 난민 캠프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 말입니다. 그곳은 정말 절망적인 곳이었어요. 수천 개의 낡은 천막들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죠. 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그 캠프에서 만난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라샤, 당시 15살이었죠. 매일 아침 천막 앞 바닥에 앉아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숨만 내쉬고 아버지는 몇 년 전 실종된 후 소식이 없었어요. 라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교과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었죠. 라샤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막 밖으로 나와서 바닥에 주저앉죠. 손에는 딱딱해진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조금씩 뜯어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라샤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어요. 캠프의 다른 여성들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의료진과 소통하기 어려웠고 구호물품 배급 안내문도 이해할 수 없었죠. 더 심각한 건 자신들의 권리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소통의 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라샤를 처음 본 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던 제 딸 생각이 났거든요. 똑같은 15살인데 한쪽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공부하고 다른 한쪽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나 싶었죠. 라샤와 처음 대화를 시도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간단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라샤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라샤는 자신이 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한글 교육 자료들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한국어를 가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샤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노란색 표지의 한글 교재를 가져갔습니다. 라샤야, 이것 좀 봐. 제가 책을 펼쳐 보이자 라샤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한글이란 거야. 한국에서 온 아주 특별한 글자지. 라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책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글의 모습이 라샤에게는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이 글자들이 뭔가 다르네요. 라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봤어요. 절망에 빠진 아이의 마음에 작은 호기심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라샤는 한글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마치 노래를 듣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라샤는 천막 안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신기한 글자를 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자였어요. 라샤의 어머니는 딸이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놀랐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라샤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저녁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라샤 혼자였지만 며칠 지나니 호기심 많은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2살 파티마, 18살 아이샤, 그리고 20살이 넘은 젊은 어머니 사라까지. 모두 글을 읽지 못하는 여성들이었죠. 오늘은 한글의 기본부터 배워볼까요?
저는 모래바닥에 막대기로 기역, 니은, 디귿을 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신기한 문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나 봅니다. 라샤가 가장 먼저 이해했어요. 선생님, 이 기억이라는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스스로 깨달은 거였어요. 맞아, 라샤야. 한글은 소리가 나는 입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란다. 그래서 배우기 쉬운 거야. 매일 저녁 1시간씩 우리의 작은 수업이 계속됐습니다. 모음을 가르칠 때는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 오우. 아이들이 따라 읽는 소리가 캠프 전체에 울려 퍼졌죠. 다른 천막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구경했습니다. 이 글자들을 조합하면 단어가 돼요. 저는 가나다를 써보였어요. 라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글자 3개를 붙이니까 의미가 생겨나네요. 다른 문자들은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주일 후 라샤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샤. 모래바닥에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라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는 순간이었거든요. 선생님, 저 정말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라샤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샤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한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죠. 나의 이름은 라샤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매일 이 문장을 쓰고 또 썼어요.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여성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아이샤는 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아기에게 한글 자음을 불러주며 자장가 대신 들려줬죠. 가나다라마바사. 캠프에는 한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한 소녀가 저에게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16살 리나였어요. 종이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와주세요. 밤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어서 괴로워요. 리나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동안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쪽지 한 장이 리나의 삶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즉시 캠프 관리 사무소에 신고했고 리나는 안전한 곳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 덕분에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라샤는 이 일을 보고 더욱 열심히 한글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배우니까 제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 생각을 글로 쓸 수 있어요. 라샤의 말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세상에 숨어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서로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쓴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눴죠. 힘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캠프 곳곳에서 오갔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희망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석 달 후 라샤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 소중한 걸 혼자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라샤 안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라샤의 제안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난민 캠프에서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각종 허가와 승인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공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캠프 관리 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지민 선생님, 한글 교육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성들의 의료진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졌고 구호물품 배급도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침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중동 지역 여성 교육 사업에 특별 예산을 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즉시 희망의 글자, 한글 센터 설립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서를 쓰면서 라샤를 떠올렸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바닥에 앉아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한글이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한글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캠프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건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학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증받은 책상 10개와 칠판 하나, 그리고 벽에는 특별한 글귀를 걸어두었어요. 가르침은 무기보다 강하다 마이너스 세종대왕. 이 문구를 보고 라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종대왕이 누구예요? 저는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며 한글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이죠. 라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글자 때문에 고민하셨구나요. 라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0여 년 전 조선의 임금과 21세기 난민 캠프의 소녀가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다니. 문자가 갖는 보편적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글 센터 개소식 날 캠프 전체가 들썩였어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아이들까지 몰려와서 축하해줬죠. 라샤는 그날 센터의 첫 번째 학생 교사로 임명됐습니다. 정식 자격증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라샤입니다. 개소식에서 라샤가 첫 인사말을 했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그 소중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에 찬 힘이 있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라샤는 제가 했던 것처럼 모래바닥에 글자를 그으며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배우기 쉽고 어떤 말이든 표현할 수 있죠. 학생들은 라샤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한글을 배운 라샤의 경험담이 더욱 와닿았거든요. 수업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6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썼을 때였죠. 파디마.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시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이름을 가진 것 같구나. 라샤는 점점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갔어요. 학생들 각자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석 달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센터를 다니는 여성들의 문해율이 무려 300% 향상된 거예요. 다른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죠. 한글의 과학적 체계 덕분이었습니다. 캠프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라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항상 손에는 한국에서 온 동화책을 들고 있었죠. 다, 나, 다. 아이들이 라샤를 따라 읽는 소리가 캠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곳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라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정말 자유입니다. 이 글자를 배우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뭐든지 표현할 수 있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글 센터가 운영된 지 6개월이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 문해력위원회에서 공식 조사단이 캠프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성과를 낸 건가요?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저 라샤와 여성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조사단이 오기 전날 라샤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분들이 오신다니까 떨려요. 라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라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라샤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조사단이 도착한 날 캠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유엔 관계자 5명과 언론인들까지 함께 왔거든요. 라샨 센터장님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함께 오셨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의 작은 한글 센터로 쏠렸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한글 센터군요. 조사단장인 마리아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작은 교실이지만 벽면에 가득한 한글 작품들과 학습 자료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쓴 한글 시와 편지들을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라샤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샤 선생님입니다. 라샤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이어갔죠. 오늘은 여러분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단원들은 라샤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한글은 소리를 글자로 만든 문자입니다. 라샤가 칠판의 기역, 니은, 디귿을 쓰며 설명했어요.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보고 만든 과학적인 글자죠. 그래서 배우기 쉽고 정확해요. 학생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조사단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중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65세 할머니 아미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글로 써서 읽어주신 거예요. 나는 아미나입니다. 할머니가 되어서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한글 덕분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조사 중에 놀라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한글 센터를 다니는 여성들의 기초 문해율이 8개월 만에 30%에서 90%로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 교육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3배 이상 빠른 성과였죠.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네요. 마리아 박사가 데이터를 보며 감탄했어요. 보통 성인 문해 교육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이런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라샤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 때문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배우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복잡한 문자와 달리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거든요. 라샤의 설명에 조사단원들은 놀라워했어요. 난민 소녀가 언어학적 분석을 하고 있다니. 인터뷰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샤는 조사단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세상과 소통할 수 없었고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마리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라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꿈인가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준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거든요. 라샤의 말에 조사단원들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조사가 끝난 후 마리아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셨네요.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의 혁신적 성과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전 세계에 배포된 거예요. 갑자기 각국 언론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까지 캠프를 취재하겠다고 했어요. 라샤는 이 모든 관심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라샤에게 말했어요. 응, 정말 중요해. 너의 변화가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교육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 그날 밤 라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었지만 한국의 글자는 우리를 기억해줬다. 이제 나는 그 고마움을 갚을 차례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라샤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캠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취재진들이 찾아왔고 라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뷰를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BBC 기자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라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저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상에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죠. CNN 취재진은 한글센터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기초반 수업, 오후 2시에 중급반, 그리고 저녁 7시에 야간반까지. 라샤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피곤하지 않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알자지라의 심층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랍어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라샤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건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라샤가 학생들과 함께한 장면이었어요. 12살 소녀 자하라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읽었을 때였죠. 나는 자하라입니다. 나는 배우고 싶어요. 자하라의 또렷한 목소리에 교실 앞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라샤는 자하라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잘했어, 자하라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배울 수 있어.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을 배운 여성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2배로 증가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가정 내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유니세프 교육 담당관이 감탄했어요. 단순히 글을 읽게 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들의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된 거죠. 라샤는 이 말을 듣고 뿌듯해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유명세의 부작용도 있었어요.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이 여성 교육을 반대하며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이 글을 배우면 버릇 없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라샤는 이런 반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단지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라샤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잖아요. 성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요. 라샤의 확고한 의지에 캠프 관리진들도 감동받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지원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는 교보문고에서 아동도서 1000권을 기증해줬고 삼성전자에서는 태블릿 PC를 보내줬어요. 미국의 한 재단에서는 장학금을 마련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라샤는 이 모든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어요. 물질적인 도움도 고맙지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관심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겨요. 어느 날 라샤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라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이에요. 뉴스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글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편지를 읽은 라샤는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한국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니. 그리고 라샤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 한글로요. 안녕하세요, 한국 친구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해요.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 편지 교환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됐어요. 한국과 레바논 난민 캠프를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된 거죠. 그 후로도 양국 아이들 간의 편지 교환이 계속됐고 라샤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졌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라샤가 말했어요. 세종대왕님이 계셨던 그 나라, 이런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어낸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글의 뿌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라샤를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공식 제안이 온 거예요. 한글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죠. 라샤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라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한글이었다는 게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초청 소식을 들은 후 라샤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한국 방문이 현실이 되었지만 동시에 큰 무대에서 연설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거든요. 선생님,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라샤를 안심시켰어요. 라샤야,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야.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만큼 진실한 건 없어. 그 진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하지만 라샤의 걱정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었죠. 결국 라샤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캠프 전체가 들썩였어요. 라샤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한글센터 학생들은 라샤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모두가 한 문장씩 한글로 쓴 메시지를 모은 책자였죠. 라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힘내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잘 전해주세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라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베이루트 공항까지 가는 길에 라샤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생 캠프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지구 반대편까지 가게 된 거니까요. 선생님, 비행기는 정말 안전한가요? 하늘 위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공항에서 라샤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캠프 관리진부터 한글센터 학생들까지 수십 명이 몰려와서 라샤를 응원해줬습니다. 라샤, 우리의 자랑이야. 한국에서 우리 이야기 잘 전해줘. 라샤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비행기 안에서 라샤는 처음으로 구름 위의 세상을 봤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창밖을 바라보며 라샤는 감탄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아버지, 딸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라샤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 전광판에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라샤 선생님. 한글의 나라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라샤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바닥에 앉아있던 자신이 이제 한글의 고향에서 환영받고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선생님, 저 정말 한국에 와 있는 거죠? 이게 꿈이 아니죠? 공항에서 라샤를 맞이한 건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들과 언론진들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라샤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라샤는 창밖 풍경에 푹 빠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와, 정말 신기해요. 제가 배운 그 글자들이 여기서는 일상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니.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담당자가 한국 음식을 맛보자고 제안했는데 라샤는 조금 걱정스러워했어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불고기와 비빔밥을 맛본 후에는 완전히 반해버렸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한글만큼이나 한국 음식도 놀라워요. 그날 밤 라샤는 호텔방에서 내일 할 연설 준비를 했어요. 한글 공책에 연설문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면서 캠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파티마, 아이샤, 사라, 그리고 자하라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연설문을 다 쓰고 나서 라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한글이 태어났구나. 라샤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한글날 기념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어학자, 교육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라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거였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라샤는 떨리는 손으로 연설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할 수 있어, 라샤야. 너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레바논 난민 캠프에서 한글의 기적을 만들어낸 라샤 선생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라샤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라샤를 비추는 순간 관객석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잠시 숨을 고른 라샤는 또박또박 한국어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샤입니다. 한글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이 숙연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라샤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샤는 캠프에서 가져온 메시지 책자를 펼쳐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샤의 목소리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수백 명의 관객들이 숨죽이며 라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이였어요. 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죠. 라샤는 연설대 위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캠프 사람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레바논 국경 근처 난민 캠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이었어요.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라샤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한글이라는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김지민 선생님이 가져다 주신 노란색 한글 교재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라샤는 연설 중간중간 한글로 쓴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처음 쓴 한글 문장이에요. 나의 이름은 라샤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으로 제 존재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배우기 쉽다는 거예요. 라샤가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라샤의 설명에 감탄했어요. 라샤는 캠프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들려줬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여성들의 문해율이 300% 향상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들이에요. 자신감, 희망, 그리고 꿈을 갖게 된 거죠. 관객석에서 감탄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라샤가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리나라는 친구가 한글로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를 건넸을 때였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가 리나의 생명을 구했어요.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 수단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라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를 말이에요. 관객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셨다고 하죠. 바로 저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세종대왕님의 마음이 시공간을 넘어 레바논 캠프까지 전해졌어요. 라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한글 덕분에 저희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고 문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연설이 끝나갈 무렵 라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되었어요. 제가 받은 소중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교육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배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희망이 퍼져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라샤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만들어주신 한글이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연설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립박수가 몇 분간 계속됐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라샤도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라샤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캠프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라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어 교육학과 교수님은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날 저녁 라샤는 한국 전통 찻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현실인가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볼 예정이었어요. 경복궁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글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었죠. 라샤는 모든 일정이 기대됐어요. 내일 아이들을 만나면 뭘 말해줘야 할까요? 라샤가 물었어요. 그냥 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아이들은 진짜를 알아봐. 저는 라샤에게 조언했습니다. 라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을 기대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그날 밤 라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한글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에요. 캠프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어요. 한글로 또박또박 쓴 그 일기에는 라샤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라샤에게는 특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라샤는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선생님, 정말 떨려요. 한국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라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라샤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봐.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어줄 거야. 학교에 도착하자 현관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라샤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한글과 아랍어로 함께 적힌 현수막을 보며 라샤는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줬다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30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샤 선생님. 그리고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마르하반, 우스타다 라샤. 라샤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흘란 슈크란.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아랍어까지 배워왔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들과의 만남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샤는 캠프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난민 캠프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라샤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라샤 선생님,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워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라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쉬워요. 여러분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한글만큼 쉬운 문자는 없을 거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칠판에 아이들 이름을 아랍어와 한글로 함께 써주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들을 맛보며 라샤는 한국 아이들의 일상을 경험했어요. 우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캠프에서도 김치를 만들어 먹고 싶어요. 아이들은 라샤가 김치를 좋아한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한글 퀴즈 대회였죠. 라샤 선생님, 저희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아이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라샤가 척척 대답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특별한 질문을 했어요. 라샤 선생님, 무서우시지 않아요? 고향도 멀고 가족도 없고.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샤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가끔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라샤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라샤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은 라샤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한 문장씩 쓴 한글 메시지를 모은 큰 카드였죠. 라샤 선생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한글을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한국에 놀러 오세요. 카드를 받은 라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라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문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아이들은 라샤의 말에 감동받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학교를 떠나기 전 라샤는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캠프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한글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을 저희 캠프로 초대하고 싶어요. 한글로 이어진 우정이니까 계속 편지도 주고받아요.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약속해요. 이튿날 아침 드디어 한국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라샤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글날 기념 연설, 여러 기관 방문, 그리고 아이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이 모든 게 한글 덕분이에요. 출국 게이트를 지나기 전 라샤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어주셔서요. 저는 이제 정말로 한글의 전도사가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려주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라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관광을 한 게 아니라 한글의 뿌리를 직접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경험했고요. 이제 캠프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경험을 나눠야겠어요. 12시간의 비행 후 베이루트에 도착했을 때 캠프 사람들이 라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샤가 돌아왔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라샤를 환영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궁금해했습니다. 라샤는 하나하나 자세히 들려줬어요. 그날 저녁 한글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라샤의 한국 방문 보고회였죠.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라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라샤 선생님이 한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배워서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라샤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제공해서 정식으로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라샤의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라샤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방학 때마다 캠프로 돌아와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난민 캠프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샤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최근 라샤가 저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한글은 정말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도구이고 희망을 전하는 다리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랑의 언어예요. 저는 평생 이 소중한 일을 계속할 거예요. 세종대왕님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오늘도 어딘가에서 라샤는 누군가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가나다라. 그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한글이라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이 500여 년을 넘어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져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한글의 기적입니다. 라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한글과 함께 말이죠.